다만 주의하실 점은 가나다라는 가족 4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고 분양 대상 자격이 4명 몫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지만 팔 경우에는 면적 문제로 매수인이 역으로 현금 청산자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 두 필지 그리고 위에 건물까지 모아서.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사업단 TF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며칠 전에 서울 용산구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분양 대상 자격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세대의 가족을 이루고 계셨는데 가나다라는 구성원이 있으셨고 가나가 50제곱미터의 한 필지를 또 다라가 10제곱미터의 한 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큰 토지를 50제곱미터를 A토지, 작은 토지 10제곱미터를 B토지라고 하겠습니다. A토지와 B토지 모두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은 가나다라가 모두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 대상 자격이 2개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그게 과연 맞는 건지라는 질의를 주셨기에 이에 관하여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재개발 사업구역 내 조합원 및 분양 대상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도시정비법은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한해서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1항 제2, 3호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산이나 경남북, 강원은 90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전자,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지만 분양 대상 자격에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 즉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때 90제곱미터를 산정할 때 이게 지분인지 또는 단일 필지인지를 불문하게 됩니다. 다만 지분 형태를 존속한 시기는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지도 여러 필지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필지의 총 합이 90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요건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목을 불문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또는 묘지인지 등 전혀 불문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도로나 묘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분양 대상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면담하러 오셨던 자문을 요청하셨던 분의 사례에 대입하여 보면은 요 세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 5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B 토지 10제곱미터였습니다. 요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면적의 합이 60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50 더하기 10은 60이니까 90제곱미터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자체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있을지라도 분양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영영 요 가족은 분양 대상 자격을 받지 못하냐? 그건 아니고 다만 가나다라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건물은 그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권, 공유라는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분양 대상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가나다라는 가족 4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고 분양 대상 자격이 4명 몫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다라 모두를 한 명분으로 보고 하나의 분양 대상 자격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나다라는 그 수인은 요 대표자 한 명, 아마도 여기서 가장이 될 텐데 통상적으로 가장인 대표자가 그 한 명 몫이 돼서 분양 신청도 하고 분양 대상 자격도 받고 추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 분양권에 대해서 가나 다라라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추가 분담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좀 부담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은 어떡하느냐,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은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재개발 사업구역과 재건축 사업구역의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한 좀 차이 문제이기도 한데, 재개발 사업구역은 토지보상법이 준용돼서 개발 이익이 배제된 상태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 가족들이 오셨던 사업구역은 이제 막 그 사업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추천을 드렸냐 하면은, 현재는 만약에 요거를 그냥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내놓아서 요걸 시세대로 파실 것을 차라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걸 매도하실 요량이시라면은 토지만 팔 경우에는 면적 문제로 매수인이 역으로 현금 청산자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 두 필지, 그리고 위에 건물까지 모아서 한 번에 다 일괄하여 처분하실 것을 자문드렸고, 만약에 건물만 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랑 건물의 소유권자가 또 달라지게 되면 여전히 건물 철거 등 복잡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필지와 그 지상에 올라가 있는 건물까지 일괄하여 매도할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한편 그 사업구역 내에 작은 면적의 도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분양 자격이 없어서 분양을 꼭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찾으셔서 이런 분들에게 파시면은 오히려 제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그분이 4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6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은 4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분양 대상 자격이 없는 분인 반면에 우리의 60제곱미터와 합쳐짐으로써 분양 대상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토지 면적은 굉장히 매수자에게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보신다면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도시정비법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있다면 또 분양대상 자격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사전에 면담을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법률 리스크들을 해결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득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